지난 시간에 배웠던 줄기와 잎그림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요 그림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줄기와 잎그림인데요. 이거 뭐라고 그랬죠? 한반 30명이 중간고사 시험을 봤을 때 그 수학 점수를 가지고 만든 줄기와 잎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점수대, 30점대, 40점대, 50점대 이런 걸 얘기하고요. 여기는 그냥 그 점수들을 하나씩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33점, 39점, 39점 이런 것들을 쫙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기와 잎그림을 그리면 유용한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해 보기가 쉽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줄기와 잎그림이 정보를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줄기와 잎그림이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줄기와 잎그림도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하면 지금은 그냥 한반 30명에 대한 이 점수를 가지고 이 줄기와 잎그림을 만들었지만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어떤 학력평가 시험이 치러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국에 대략 약 30만 명 정도의 중1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학력평가를 보고 나면 수학 점수가 30명분의 수학 점수가 이렇게 자료로 쫙 얻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30만 명의 자료를 가지고 줄기와 잎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얘기는 이렇게 점수대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 잎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무려 30만 개란 뜻이에요. 그 30만 개의 숫자를 일일이 써가면서 이 줄기와 잎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려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려낸 그림을 사람이 딱 보고 나서 여기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30만 개 숫자라는 그 그림을 보고 숫자에 압도당할 겁니다. 그죠? 네. 물론 거기서도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뭔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서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도수 분포표예요. 그럼 이 도수 분포표는 뭐냐라는 건데 일단 도수 분포표를 보면서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오른쪽에 있는 표가 바로 도수 분포표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자료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을 때에는 줄기와 잎그림을 그리지 않고 도수 분포표를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그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 30만 개의 자료를 다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냥 편의상 요 옆에 있는 이 줄기와 잎그림에 사용된 요 자료들을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봤어요. 결국은 이것과 이게 나타내는 게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도수 분포표는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 써 있는 이 줄기에 해당하는 요 숫자들 3, 4, 5, 6, 7, 8, 9가 점수대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점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30점대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30점대는 몇 점부터 몇 점까지일까요? 30점보다는 크거나 같고 40점보다는 작은 점수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 이상, 40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 4는 40점대를 얘기하니까 40점 이상, 50점 미만의 점수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른 거 하나가 90점 이상, 여기를 100점 미만 그러면 100점이 있는 경우에 걔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100점 이하, 요것만 다른 겁니다. 됐죠? 근데 어차피 지금 자료에는 100점이 없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100점 이상, 90점 이상, 100점 미만 뭐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점수대를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줄기와 잎그림에서는 점수를 하나씩 다 기록을 해줬었죠. 그래서 33점, 39점, 39점 이렇게 기록을 해줬었는데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일일이 기록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점수를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30점대에 몇 명의 학생이 속하는가 그것만 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3명이 속해 있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3명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학생 수, 그래서 몇 명이냐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40점대에는 둘, 넷, 여섯, 7명이 속해 있네요. 그죠? 50점대에 4명,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90점대에 4명. 이렇게 그 점수대에 속하는 학생 수, 명수만 표현한 거. 요 표가 바로 도수 분포표예요. 됐습니까? 자, 이때 요렇게 우리가 점수대를 나눴죠. 요 각각의 점수대 나눈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30점 이상 40점 미만의 계급에는 3명이 속해 있다. 40점 이상 50점 미만의 계급에는 7명이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점수대로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요걸 10점 간격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30 이상 40 미만 딱 10점 간격이죠. 그 다음에 40 이상 50 미만 요게 딱 10점 간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계급의 크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급은 구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는 뭐가 될까요? 계급의 크기는 바로 구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는 계급의 크기가 10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수 분포표에서 도수라는 건 뭘 얘기하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도수는 뭐냐 하면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 값들이 전부 도수예요, 도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0점 이상 40점 미만의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는 33, 39, 39 3개죠? 그래서 셋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도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수들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수 분포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만들면 이 각각의 구간에 속하는 도수, 즉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또 숫자들로만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여기가 제일 많구나, 뭐 여기가 좀 적구나, 여기가 그 다음으로 적구나, 뭐 이런 정보들을 얻어낼 수는 있지만 이걸 또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한 번에 확 와닿을 수 있게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막대 그래프 얘기 잠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 요 그림을 이렇게 90도 회전시켜서 여기 막대를 그리면 막대 그래프가 됩니다. 뭐 이런 설명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요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로축이 요 계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0점, 40점 계급, 그다음 40 이상 50 미만 계급을 이렇게 가로축에 쭉 표현을 하고 세로축에는 도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30점과 40점에는 3명, 그래서 막대가 3까지 올라와 있죠. 그 다음 40점과 50점에는 7명, 그래서 막대가 7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요렇게 만든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러요. 그죠? 네. 근데 왜 이름이 히스토그램이냐 하면 그 그리스어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이라는 단어가 히스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요 막대들이 전부 다 똑바로 서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히스토그램은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막대와 막대들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요 계급을 이렇게 나눌 때 이 40점 미만과 40점 이상은 딱 인접한 거지 요 사이에 어떤 숫자가 비직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계급과 계급이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막대를 그릴 때에도 막대와 막대를 서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들이 딱딱 붙어 있는 요러한 그림을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한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별건 없습니다. 사실 여기가 무슨 뭐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뭐 굉장한 건 아니고 그냥 요걸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렸는데 막대들끼리 서로 따닥따닥 붙어있게 그리면 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줄기와 잎그림을 가지고 생각했던, 얻어냈던 정보들을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요 40점대 학생들이 가장 많구나. 그리고 이렇게 점수가 낮은 쪽의 학생들이 조금 많고 점수가 중간대에 있는 학생들이 좀 적고 다시 점수가 높은 때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 자료의 개수가, 별량의 개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일일이 하나씩 써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계급을 나누고 그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가 몇 개인지, 즉 도수만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보는 게 편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게 뭔가 좀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정보를 주고 있지만 얘보다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요게 어떻게 그린 그래프냐 하면 이 막대 그러니까 막대로 이루어진 히스토그램 있죠? 이 히스토그램에서 이 막대 윗변에 요 가운데 점, 딱 중간에 있는 요게 점들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그냥 도수가 0인, 그러니까 막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막대의 딱 중간 지점에 또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그 점들을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을 해준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분을 연결을 해주면 막대가 나타내는 정보를 요 선분들이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점들 있죠. 요 점들이 바로 이 막대의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0점, 40점대에는 3명, 40점, 50점대에는 7명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막대의 모양, 막대가 어떻게 서 있는지 이 전체적인 이 외부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가 나타내는 특징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을 하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특징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점수대가 낮은 학생 수는 적었다가 40점, 50점대에서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중간 점수대에선 쭉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학생 수가 별로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시 7, 80점대에서 올라가서 90점대에서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또 점수가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많아지는구나. 따라서 이 반은 전체적으로 중간 점수대 학생이 없기 때문에 아예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있거나 이렇게 그냥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구나. 이런 걸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분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 하면,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꺾은 선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분들이 꺾여지면서 그래프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막대와 이 선분들을 동시에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대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이 막대들을 지워놓고 보니까 이 자료가 나타내주는 특징이 더 극명하게 잘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나는 이렇게 봉이 2개 있는 쌍봉 형태의 그림이 된다라는 걸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마치 다각형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을 처음 그릴 때는요,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린 다음에 여기 막대들의 중간점을 다 찍고 여기는 그냥 도수가 0이 있는 막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점들을 연결해서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리지만, 사실 히스토그램 없이도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낼 수 있죠. 예를 들면 30점과 40점의 요 사이에 요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가 3명이기 때문에 요 중간점에서 하나, 둘, 3개 올라간 요 지점에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40점과 50점 중간 지점에서 7명이 있으니까 7칸 올라간 지점에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점을 딱 다 찍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도수 분포 표는 표를 이용해서 도수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걸 그림, 즉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고?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것이다. 이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은 똑같은 자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보면 뭔가 히스토그램에서는 약간 이게 희미하게 보였던 어떤 특징들이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